이번 시간에는 참고사항 중에 광전 효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전 효과는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부분입니다. 아마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못하니까 상을 못 주고 이해할 수 있는 광전 효과로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전 효과는 앞에서 나왔던 태양 전지에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물리 1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물리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험 장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음극은 그냥 전자가 튀어나오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극은 전자를 받아들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은 빛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빛광자라는 한자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전원 장치를 보자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면 얘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얘가 건전지의 마이너스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음극과 양극이랑 건전지가 연결된 거는 무관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을 볼 건데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을 때, 즉 한계 진동수보다 작을 때를 보게 되면 이때는 광자의 에너지, 그냥 이 광자는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빛이 입자의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이 장벽, 즉 일함수보다 작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 진동수에다가 이 h라는 이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일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 때는 이 W보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광전자, 즉 전자가 방출되지 않고 이때는 빛의 세기를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자는 방출 못 됩니다. 근데 문턱 진동수 이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훨씬 더 진동수가 크니까 전자가 방출이 되고 이때는 이 W보다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방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가 셀수록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빛이 세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튀어나오는 전자 개수가 많으니까 광자인 빛도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통 그래프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그래프 3개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하기 전에 한번 이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에너지의 E인데 H, 즉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고 그리고 얘는 hc 나누기 람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아예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F랑 람다, 즉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H는 상수니까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 할 때 이 K가 붙는데 이 K는 키네틱의 K이기 때문에 운동이란 말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아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M은 질량, B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은 최대 운동 에너지, 그냥 운동 에너지다라는 건 아마 우리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에 이 공식이 적용된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시고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빛이 쏘여진 진동수 빼기 일함수, 즉 h 곱하기 f0 값을 빼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진동수, 즉 빛을 쏘게 되면 아예 운동 에너지가 없다가 점점 센 진동수를 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F0를 넘게 되고 F0를 넘다 보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랑 세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진동수는 빛이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빨강색인지 보라색인지 이렇게 특징을 나타내는 거라면 세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빨강색 빛이어도 너는 강도가 크니 작니 이런 걸 논의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색깔, 얘는 강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색깔, 즉 그 색깔인 그런 진동수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E는 HF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F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항상 고정이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얘가 최대 운동 에너지고 얘는 내가 쏘아준 진동수고 얘가 바로 장벽이었던 W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HF0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연한 게 기울기가 h니까 얘가 F0면 얘는 h 곱하기 F0다라는 것도 이제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라는 말이 붙었는데 왜 최대냐라고 하면 우리가 빛을 쐈을 때 굉장히 잘 조준해서 100% 빛을 흡수하면 100%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좀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면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는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0 이상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 이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울기는 h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질이어도 기울기는 다 h 고정 봐주시면 되고 한기 진동수, 즉 문턱 진동수는 물질,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지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기 진동수는 다를지언정 기울기인 h는 동일하다, 즉 상수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고 여기는 순방향 전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표시한 거를 여기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딱 튀어나올 때 제대로 가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싫어 하면서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역방향 전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가 플러스면 전자가 나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인 거는 순방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거려야 이제 전류가 잘 흐르고 역방향으로 흐르면 전자가 서로 마이너스끼리 싫어하니까 다시 컴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세기가 강한 빛, 세기가 약한 빛이 있는데 정지 전압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이랑 진동수는 일맥상통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정지 전압과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비례 관계입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에 진동수가 나오기 때문에 진동수랑 최대 운동 에너지, 정지 전압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얘네들은 이제 진동수가 같다, 즉 이제 빛의 색깔이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빛의 색깔은 같지만 세기가 다르니까 너는 빨강색이지만 강한 빛, 너는 빨강색이지만 약한 빛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세기는 똑같은데 진동수가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정지 전압이 다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순간 뭔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되고 이러면 되게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런 마이너스 붙은 것들은 크기만 보시면 됩니다. 즉 절대값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보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정지전압이 크니까 진동수가 크고 얘는 정지전압이 작으니까 진동수가 작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진동수는 동일한데 세기가 다른 거, 얘는 세기가 동일한데 진동수가 다른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은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또 보게 될 거니까 이거 기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참고사항 중에서 네오디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원소 기호는 얘고 원자 번호는 60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말이 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석은 별거 아닙니다. 네오디뮴, 철, 붕소를 주성분으로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구 자석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한 자석, 그거를 네오디뮴 자석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네오디뮴 자석이란 말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아는 자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아예 사라져서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너는 사람 이름인데 주의하실 부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고 마이스너는 사람 이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Y축은 전기저항, X축은 온도인데 온도가 쫙 내려가다가 임계 온도에서는 전기저항이 순간적으로 팍 0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임계 온도를 TC라고 쓰게 되는데 이 C는 크리티컬의 C고 T는 템퍼러처의 T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스너 효과가 뭔지 보겠습니다. 물질이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가서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 상태가 되면 물질 내부에 침투해 있던 자기장을 외부로 밀어내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자기장이 침투해 있다가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아예 전기 저항이 빵이니까 자기장을 다 밀어버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과 임계온도 이하의 초전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 강한 청력 작용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거고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청력은 서로 밀어내니까 실제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임계온도 이하의 초전도체 그리고 자석 있으면 서로 싫어하니까 떨어져 있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의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자기는 그 자석할 때 자기장 연상하시면 되고 이 부상은 뭐 우리 급부상하다 할 때 떠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는 이제 바퀴가 글러가면서 가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이제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제 공중부양하면서 이제 가는 기차가 자기부상 열차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네, 뭐 굉장히 마찰도 적으니까 에너지 손실도 적고 뭐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초전도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